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 논제 유형을 여러분과 함께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논제는 그 주된 내용에 따라 사실 논제, 가치 논제, 정책 논제로 분류된다고 하겠습니다. 동일한 주제라 하더라도 접근 방식에 따라서 사실 논제, 가치 논제, 정책 논제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논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논제 유형을 알아야 합니다. 자, 논제 유형마다 특성이 다르고 또 그에 따라 토론이 상이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논제를 주된 내용에 따라서 사실, 가치, 정책, 논제로 분류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의료 확대라는 주제가 공공의료 확대는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한다. 공공의료 확대는 바람직하다. 공공의료 체계를 확대해야 한다라는 이러한 논제로 다뤄진다면 각각 사실 논제, 가치 논제, 정책 논제가 됩니다. 그러나 세 가지 유형의 논제는 각각 단독으로만 다뤄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복합적으로도 다뤄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가치 문제나 정책 논제를 다룰 때 사실 여부 판단이 논제의 일부가 되기도 하고 정책 토론에서 가치 판단과 사실 여부가 동시에 거론될 수도 있습니다. 자, 먼저 사실 논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논제는 사실의 진위 여부를 다루는 논제입니다. 따라서 찬성 측과 반대 측이 참이냐 거짓이냐로 양립 가능한 사실에 대하여 입증하고 반박하는 상황에 초점을 두는 것입니다. 사실 여부를 두고 검사와 변호사가 법정에서 벌이는 공방이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전자발찌 제도는 이중처벌에 해당된다. 원자력 발전은 친환경 에너지다. 유전자 조작 식품은 식량 문제 해결에 필요하다. 범죄 재현 방송은 동일 수법의 범행을 부추긴다 등이 있어요. 어느 측이든 간에 자신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사실과의 일치 여부에 따라서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실 논제로 토론할 경우에 주된 판단 기준은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실적 증거의 진실성 여부, 즉 사실과의 일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사실 논제는 그 주장의 시점에 따라 과거 사실, 현재 사실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과거의 사실에 초점을 맞춘 사실 논제로는 케네디 대통령 암살은 리 하비 오스왈드 단독 범행이었다와 같이 아직 결론이 내려지지 않은 과거의 역사를 주제로 공방을 벌일 수 있다. 또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경영 활동을 위축시킨다와 같이 현재 사실에 대한 논제나 코로나 백신이 개발되면 코로나가 극복될 것이다와 같이 미래 사실을 논제 삼아 공방을 벌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논제로 토론 진행할 경우 믿을 만한 정보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입증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펼쳐야 합니다. 전문가의 의견, 목격자의 증언, 과학적 통계 자료, 또 그러한 연구 결과를 근거로 제시해야만 어,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가치 논제입니다. 가치 논제는 어떠한 가치를 중시할 것인지를 논하는 논제입니다. 가치 판단이 옳다, 그르다, 바람직하다, 바람직하지 않다, 가치가 있다, 없다를 가려서 어떤 가치를 더 우선으로 둘지를 토론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이 토론에서는 찬성 측과 반대 측이 자신의 가치를 우선으로 보는 것이 더 바람직함을 설득해야 합니다. 가짜뉴스 검열은 바람직하다. 성적우수 장학금보다 재정보조 장학금이 가치가 있다. 자녀 체벌은 교육적으로 필요하다. 학벌이 차별의 조건이 되는 것은 정당하다 등의 예가 있겠죠. 가치 논제는 가치관과 사고방식의 차이를 논하는 주제로 쟁점은 진위나 사실 여부가 아니라 가치 선택의 문제입니다. 가치 판단의 기준을 상대와 공유하면서 특정 가치가
다른 가치보다 더 중요하다는 점을 증명해야만 합니다. 가치 논제의 경우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와 같이 특정 주제에 대한 가치 판단을 대립의 축으로 삼기 때문에 아무리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주장을 하고 반박을 해도 서로 가치관이 다르지 않다는 것만 확인할 뿐 접점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어떤 가치를 강요하거나 주입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갈등 상황에서 스스로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사고력을 기르는 데 목적이 있기에 해답을 내리지 못했다고 해도 충분한 의미가 있습니다. 가치 논제로 토론할 경우 승패를 판가름할 때는 어느 편이 논제에 대해 쟁점을 명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근거 자료를 제시했는지 논제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설득력 있는 주장을 펼쳤는가를 기준으로 삼아야겠습니다. 다음은 정책 논제입니다. 정책 논제는 새로운 정책을 계획하는 단계에서 이를 도입할 것인지 여부를 논의하는 논제입니다.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또는 정해진 입장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주로 다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짜 뉴스를 규제해야 한다. 동성 결혼을 합법화해야 한다. 기본소득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를 도입해야 한다. 철도를 민영화해야 한다 등이 있습니다. 국회나 기업체 조직에서 발전 방향을 놓고 진행되는 대부분의 토론이 정책 논제에 대한 공방입니다. 땡땡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와 같은 방안이 현재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지, 이 방안의 실행 가능성은 있는지, 이 방안을 실행하는데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은 무엇인지 등을 논의하고 이를 종합하여 이 방안을 실행할지 말지를 최종 판단해야 합니다. 정책 논제는 우리 사회 구성원의 다수가 행복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방향을 묻는 토론입니다. 따라서 정책 논제는 반드시 현 상황에 대한 변화를 제안하는 찬성 측 입장을 담아 표현해야 합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정책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함으로써 토론이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현재 상황을 변화시키려는 목적에서 시작한 토론은 현재의 문제를 좀 더 잘 이해하고 구체적인 대안과 방법을 모색해서 합리적으로 판단할 기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논제 유형을 분류하는 것보다 실제로 더 중요한 것은 논제에서 다루고자 하는 핵심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작업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논제, 사실 논제, 가치 논제, 정책 논제가 그 경계를 넘어 복합적으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원자력 발전소가 가동을 중단해야 한다와 같은 논제의 경우에 원자력 발전소는 위험하다는 사실 판단과 원자력 발전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가치 판단, 발전소 가동을 중단해야 한다라는 정책 판단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쟁점이 치열한 논제일수록 사실 가치, 정책에 대한 이런 판단이 복잡하게 얽혀서 논쟁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사안을 둘러싸고 서로 다른 사실 인식과 가치 판단을 가진 사람들이 견해를 달리하고 대립하기 때문에 이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논제 요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토론의 논제를 발굴하는 작업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적절한 논제를 만드는 과정이 쉽지가 않습니다.
토론하기 좋은 논제를 만들 때 고려해야 할 원칙들을 살펴보고 이를 참고해 논제를 발굴해 봅시다. 첫째, 좋은 논제는 찬성 측과 반대 측에 분명한 대립 구도가 형성된 긍정문이어야 합니다. 백분 토론과 같은 텔레비전 토론 프로그램에서 흔히 사용하는 열린 질문 형식의 논제는 쟁점을 선명하게 부각하기보다 다양한 의견 제시를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땡땡 무엇이 문제인가? 땡땡 해결 방안은 무엇인가와 같은 열린 질문 형식의 논제는 문제의 핵심을 건드리지 못한 채 갈팡질팡하는 의식 논의로 전개될 우려가 큽니다. 따라서 논제는 찬성 측과 반대 측의 대립축이 분명해야 하고 찬성 측 입장이 반영된 문장으로 제시되어야 합니다. 둘째는 논제는 하나의 중심 생각을 담고 있어야 합니다. 토론에서 두 가지 이상의 논제를 다루게 될 경우 토론의 초점이 흐려지기가 쉽습니다. 토론에서 하나의 주장만을 다룬다고 해서 토론이 단조로워지거나 내용이 부족해질 거라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수많은 하위 주장, 이유, 근거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오히려 주제가 분산될 경우에 하나의 주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제약할 수가 있죠. 따라서 논제가 다루는 중심 과제는 하나여야 하며 단문으로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합니다. 셋째, 논제는 토론하고자 하는 내용을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담아야 합니다. 토론은 한정된 시간 동안 진행되기 때문에 몇 가지 쟁점에 초점을 두어야 효율적으로 진행이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논제에 사용된 용어 중 불명료한 것이 있다면 토론하기 전 찬성 측과 반대 측은 해석이나 정의에 대해 의견 일치를 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쟁점이 형성되지 않거나 찬반 양측의 입장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서 시간 낭비를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겠죠. 이처럼 논제는 쟁점이 잘 형성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입증 가능한 과제를 담아야 할 것입니다. 자, 넷째입니다. 논제는 시의성을 지녀야 한다. 논제를 설정할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토론의 목적이 현실의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데 있을 뿐만 아니라 토론 과정을 통해서 현실의 문제를 정확히 인식하고자 하는 교육적 효과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논제는 현 상황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키려는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의도가 반영되어야 합니다. 이런 논제로 진행하는 토론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쟁점이 되는 주요 사안을 논의하고 이해하는 의미 있는 활동이 될 것입니다. 자, 끝으로 다섯째입니다. 논제는 공정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찬성 측이나 반대 측 어느 한편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표현은 배제해야 합니다. 토론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찬성과 반대라는 입장에 상관없이 공정하고 평등한 기회가 부여돼야 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논제를 만들 때는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합니다. 더불어 찬성과 반대의 논거가 풍부하고 양측 논거의 비중이 균등한 논제를 채택해야겠습니다. 자, 토론의 구성과 평가를 볼까요? 먼저 토론의 구성입니다. 토론은 인론, 신문, 반론으로 구성됩니다. 자, 인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인론은 논제에 대한 자신의 주장과 근거를 제시하여 그 주장을 정당화하는 과정이며 토론의 첫 발언에 해당합니다. 정해진 논제에 대해 자기 팀의 생각을 말한다는
의미에서 발제라고 표현하기도 하며 입론에서 펼쳐진 논점을 그대로 토론이 진행되기 때문에 토론자의 입장이 충분히 드러나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입론을 입장 표명이라고도 합니다. 입론을 할 때는 토론의 배경과 쟁점, 핵심 개념의 정의 등을 먼저 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토론자는 입론을 통해 이 논제를 토론해야 할 이유에 대해 납득할 수 있도록 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논제의 배경에 관련이 됩니다. 자, 이 토론이 필요하다는 점을 밝히는 과정이기도 하겠죠. 또한 핵심 개념에 대한 정의가 필요한 이유는 그것에 대한 정의 자체가 곧 자기 팀의 주장을 받쳐주는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지 자신의 논지를 뒷받침하는 논거들을 체계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이때 바로 논거들은 모두 참여해야 하고 필요한 논거여야 하고 또 충분해야 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논거들도 필요하다면 다시 적절한 증거와 설명에 의해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자, 신문은 상대방 토론자의 의견을 검증하고 논리적인 오류를 찾아내는 과정이며 이를 통해서 토론의 흐름을 주도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신문에서 상대방의 입론을 비판적으로 듣고 이를 분석한 후에 상대방이 제시한 논거들의 타당성을 따져볼 수 있습니다. 토론은 동일한 논제를 두고 논란을 벌이는 것이므로 각자가 구사하고 있는 용어나 개념의 의미가 다르면 토론이 겉돌게 됩니다. 신문 과정에서 이에 대한 일치와 차이를 확인해야 하고 앞으로의 토론 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상대 주장의 의미와 쟁점을 분명히 해두어야 합니다. 이러한 신문 과정을 통해서 상대방의 주요 주장을 검증하여 토론의 질을 높일 수가 있겠죠. 신문은 자신의 논거를 상대방에게 설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되거나 상대 팀이 쟁점을 벗어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신문을 할 때 단순히 상대방의 입장을 확인하는 질문을 피해야 합니다. 또한 질문은 쟁점에 한정해 질문하여야 합니다. 질문 내용이 방만하다면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의 주장을 한 번 더 청중에게 설명하는 기회를 드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신문하는 입장에서 염두에 두어야 할 점도 있죠. 상대방의 질문에 답변할 때 본인이 제시한 입론의 바탕을 보고 답변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질문에 대해서 최대한 성실하게 대답해야 합니다. 신문은 본격적인 반론을 위한 선행 작업의 성격을 띠고 있어요. 그러므로 신문 과정에서 따질 것과 반론에서 다룰 내용을 잘 선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반론입니다. 상대의 논지의 허점을 보여주면서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는 작업입니다. 반론에서 상대방이 내세운 논점이 논지에서 벗어나지 않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상대 측이 내세운 논점이 논지에서 벗어나 있다면 그것을 분명히 추궁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론에서 상대방 논지의 근거가 타당한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상대 논증의 사실성, 논리성, 유관성, 충분성 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실성을 따지는 것은 논거들의 진위 여부 또는 수용 가능성 여부 등을 살펴보는 것을 말합니다. 논리성은 논거로부터 논지가 나오는 추론상의 과정을 살펴보는 것과 상대의 논리를 따를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살펴보는 작업을 말합니다. 유관성은 논거와 논지의 연관성을 따지는 것이며 충분성을 살펴보는 것은 논거의 불충분성을 지적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토론을 평가할 때는요. 논증력, 비판력, 표현력, 윤리성에 초점을 둡니다. 논증력을 평가한다는 것은 주장과 논거가 명확한가, 논거는 적절한가, 논거는
충분한가, 일관되게 주장하는가, 논리적으로 전개하는가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하고, 비판력을 평가한다는 것은 상대 주장과 논거를 잘 이해하는가, 상대 논거의 문제점을 잘 지적하는가, 반론은 적절한가, 상대의 반론에 대해 잘 변론하는가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표현력은 정확하게 전달하는가,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가, 목소리, 억양, 시선, 동작 처리가 적절한가 등을 말하고요. 윤리성은 규칙을 준수하고 있는가, 상대 의견을 존중하고 경청하는가, 상대의 말을 중간에 자르지 않는가, 감정적인 대응을 삼가는가 등을 말합니다. 자, 지금 이 시간 우리는 토론하기에 중요한 내용들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자,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